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핫스탁을 들어가기 전에 국채금리 얘기가 많아서 이거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년물이 4.8%, 거의 5% 다 왔네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이제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 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연준에서 계속 자금을 조이고 있는 건 분명히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근에 FOMC에서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좀 더 긴 장기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어렵다 하면서도 가장 큰 것은 소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미국에서, 우린 물론 휴일이었지만요. 예. 미국에서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기사이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우리도 이제 요즘 보면 사실 4, 5년 전부터 많이 있던 얘기 욜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인생에서 한 번만 산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요즘은 욜로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걸 뭐로 느끼실 수 있냐면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 꽤 많이 있고 아마 이번 연휴 동안에 뭐 국내건 해외건 여행을 많이 나갔던 건 아마 보신 분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작년 대비 지금 50%가 중국 사람들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토픽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모기금리가 7%, 8% 육박하고 있고 다들 어렵다 하고 있고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발표된 PC나 이런 거가 결코 위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럼 사놓은 얘기가 제목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영어를 쓰고는 해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 소비자들이요. 내일이 없는 듯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돈을 아끼고 했어봤자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명도 잃고 뭐 이러다 보니까 써야겠다 하면서 저로서는 저희 세대도 이해가 안 되지만 회사를 막상 그만두고 가족들이 전 세계 여행 다니고 어쩌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하면서 있겠네요. 크게 이제 이런 사회적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소비가 줄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 보면 또 일은 별로 더 줄이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지금 4일 근무제가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3.5대 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 반을 일하고 나머지 쉬어요. 이런 거가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회사는 일주일이 돌아가야 되는 공장이 있는데 3일밖에 안 한다니까 고용은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어요. 좋다고 생각하면 한도 없이 좋지만 동절이 양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결코 꺾이지 않고 그런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긴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7.0%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죠. 그것은 그런 것들의 사회적 변혁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이 잠시 전에 화면은 나왔지만 지금 결국은 이 고금리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령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winners and losers라는 사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 패자가 있는데 승자가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거의 그 고금리 시대에 가면 승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자를 굳이 따지자면요. 내용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달러가 계속 강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달러.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만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미국 모두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고 굳이 따지자면 이 고금리 시대에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건 누가 얘기했냐면 짐 크레이머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짐 크레이머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상하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각각 말의 어떤 내용 보면 딱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짐 크레이머가 어저께 한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이 엄청 많은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금이 많이 있다는 걸 자체를 뭐로 아실 수 있냐면 그 우리나라 재무제표에서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데 아주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영업의 비용보다 영업의 수익이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너무나 많아갖고 비용은 많이 대출의 이자는 별로 안 내고 이자에 대한 수입이 많은 겁니다. 그것은 금리가 높고 적건 간에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기업은 거의 없고 그런 기업이 누가 있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500, $2,000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있을 것이고요. 버크셔일스에도 지금 $1,600억, $1,800억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현금을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 현금 부자들이 분명히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있겠고요. 현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압도적으로 세상에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매그니피션트 7 물론 다 떨어졌고 오늘 대부분 다 떨어졌지만 예.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의 투자자로서 느끼는 것은 달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달러가 온다는 건 그만큼 원화가 약세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장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쵸. 실제로 또 하나의 루저,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는데 루저의 가장 큰 거가 아쉽지만 이머징 마켓 국가들입니다. 이머징 마켓 국가는 두 가지가 당하겠죠. 미국 국채 금리가 전 세계 대부분 벤치마크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를 기준금리를 못 올리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주담대가 7% 막 넘어 있다고 저도 뉴스 봤거든요. 실제로 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가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의 수요가 줄어들죠. 주식 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머징 마켓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오늘 장 출발하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외국인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을 좀 유심히 보시고 지금 이런 시기에는 돈이 많고 적은 기업들 그리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들 있죠. 미국도 작은 기업이 엄청 위축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작은 기업들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수급에 의해서 테마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네. 본질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8%까지 10년물이 올라온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가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쨌든 고금리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흥국 증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점 염두에 두시고 현금과 공급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방어하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나이키입니다. 이런 종목이 좀 강해질까요? 연휴 사이에 실적이 나왔는데 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좋아졌나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매출이나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약간 부족했고 이익은 좀 늘어났지만 시장을 뭐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놀랄 것이 굳이 있다 그러면 재고가 10%가 줄었는데요. 한 6분기 만에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고가 10%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좀 희망을 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매출 자체는 북미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본질은 자기네 그 사실 그 수요처럼 북미인데요. 북미가 좀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치 자체는 좋게 나왔지만 월가의 평가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냉랭하더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올린 것도 있지만 지금 화면 보시면 초록색이 여러 보시면 4개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저 수치들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우리가 연휴 시간에 했던 것들, 연휴 기간에 나온 건데 목표 주가가 여전히 4곳을 올려놨고 투자 의견도 매도해서 중립을 올린 것도 있지만 목표 주가를 3곳이나 내렸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시장은 냉랭하게 나이키를 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정 주가 대비 여전히 대부분의 주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볼 만하지만 모멘텀이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이 아주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힘은 약간은 역부족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재고는 좀 많이 뺐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선은 좀 좋지 않다. 두 번째 핫스탁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AMD입니다. 역시나 좀 부진했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AI가 메가 트렌드라면 내년엔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저희 연휴 기간에 이제 주요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관련된 그 발표를 했거든요.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아주 우리가 짧게 하더라도 빨리 보더라도 2024년 말 늦어도 2025년 초반까지는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그런 걸 다 알지만 AMD나 이런 것들이 AMD의 어떤 칩이나 GPU가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반등했었고 다시 어제 오늘은 다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AMD가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협업을 같이 해왔고요. 그리고 엑스박스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다분히 긍정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아직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AMD나 인텔은 아니라 여러분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라는 것만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뭔가 좀 아직은,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방어의 관점 여전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